할머니,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집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구단수의 말에 황 회장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이 건들지 말라고. 제이스 패션 인수합병 건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어서 나타난 의문의 남자가 마스크를 벗자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구단수가 황 회장의 독단적인 고집을 꺾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흐릿해 보였습니다. 구단수가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황 회장은 서류를 던져버리듯 책상 위에 내려놓고 구단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고요 속에 얼어붙은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네가 내 손주인 건 맞지만 이건 비즈니스 문제야.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맹공희 씨를 굳이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협업을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분노와 실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이미 맹공희를 회사에서 대기 발령시켰어. 그 아이가 어디서든 마음껏 디자이너랍시고 활동하려면 제이스 패션이 아니어도 돼. 나는 네가 잘못된 인연에 끌려다니는 꼴을 못 보겠거든. 황 회장이 구단수를 내려다보며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단수는 할머니 앞에 섰지만 쉬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가혹해요. 맹공희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황 회장은 코웃음을 치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난 뜻을 굽히지 않아. 넌 나한테서 배웠을 텐데 사업이라는 건 정에 휘둘려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떨어졌습니다. 구단수는 주먹을 쥔 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낯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내부 일은 제가 책임질 테니 맹공희 씨만이라도 그냥 두세요. 제가 곧 이 판을 바꿀 겁니다. 황 회장은 콧방귀를 뀌듯 뒤돌아섰습니다. 네가 뭘 어쩔 건지 어디 두고 보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잠깐 흐른 후 구단수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내려가면서도 그의 표정은 굳은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황 회장이 쥔 칼날이 맹공희를 향해 거침없이 내려올수록 구단수는 그 공격을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회장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의 자신과 달리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구단수의 표정엔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황 회장의 냉혹함은 역설적으로 구단수에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길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회장실에서 곧장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이 모든 걸 뒤집어 놓고 말겠어. 넓은 오피스 공간 한쪽에 자리 잡은 디자인팀 구역은 평소라면 열정 가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들이 오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 발령을 받은 맹공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사용할 일 없는 자료들이 쌓인 박스 하나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 사람 한 명 앉지 않는 곳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맹공희는 사무실 한켠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기 발령 통지서를 바라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내 실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거라 믿고 들어온 회사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위적으로 가볍게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황 회장이 미간을 좁히고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살짝 가시돋친 말투가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맹공희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자리 정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 회장은 콧등에 살짝 주름을 지으며 맹공희의 박스를 흘끗 보았습니다. 미련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떠나는 게 낫지 않겠어? 맹공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분함을 차마 누를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전 디자이너로서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구단수 상무님과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 노력까지 짓밟지 말아주세요. 황 회장은 그저 냉소를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단수랑 떼어놓으려는 이유를 아직도 몰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거야. 맹공이는 속이 쓰렸습니다. 분명 이 회사에서 꿈을 키웠고 공정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구단수와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너무 서글펐지만 기어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제가 쌓아온 성과와 자존심까지 무시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황 회장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같이 운운할 자격이 있어? 네가 뭘 했든 내 결정은 안 바뀌어. 단수한테서 조용히 떨어져. 맹공이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력감에 손이 떨렸지만 여기서 더 무얼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황 회장은 등을 돌려 떠났고 맹공이는 텅 빈 책상을 바라보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차갑고 높은 벽 앞에서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맹공이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황 회장에게 보란 듯이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위해서라도 절대 쉽게 꺾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회사 옥탑방은 맹공이와 구단수 사이에 작은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각종 복잡한 시선과 방해가 이어졌지만 이곳만큼은 잠시라도 서로의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맹공이는 빛 한 줄기 들어오는 옥탑방 작은 창문 아래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끼익하는 문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단수가 들어오자마자 맹공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식은땀까지 흘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맹공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나 혼자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회장님이 대기발령 내리시고 회사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녀의 눈동자엔 피로가 한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맹공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어. 나 할머니를 설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말이 안 돼. 맹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회장님한테 찍히면 회사 운영에도 문제 생길 텐데 난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떨림이 섞였습니다. 그걸 들은 구단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내가 막을 거야. 대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더 숨기지 마.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이러다간 네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맹공이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너 아니었으면 벌써 엉망이 됐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어. 구단수는 맹공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약해도 돼. 지금은 같이 버텨야 할 때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맹공이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고마워. 이 회사에 들어와서 만난 가장 큰 행운이 너였던 것 같아. 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옥탑방 창밖으로는 어둑해진 하늘이 보였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황 회장의 냉혹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었던 맹공이의 꿈이 구단수의 다짐으로 다시금 붙잡힌 셈이었습니다. 그날 옥탑방에서 흘러나온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맞서야 할 큰 소용돌이를 견디게 해줄 약속이 되었습니다. 제이스패션 사무동 로비를 지나 강진아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껏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도그룹 재정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진작부터 감지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구단수를 본 순간 곧장 다가가 귓가에 성큼 거리를 좁히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단수, 너 요즘 또 뭐 꾸미고 있지? 도도그룹 인수합병 당한다는 얘기 돌던데. 설마 이 상황 재밌어 하는 건 아니지? 강진아의 목소리는 반말이 섞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초조함이었습니다. 구단수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병 소문? 나도 들었지.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글쎄. 기대돼.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강진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황 회장님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넌 왜 이렇게 한가해? 여기서 멀뚱멀뚱 서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야? 강진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할 일 있어. 곧 큰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 보기엔 한가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한마디에 강진아의 미간이 더 깊게 주름졌습니다. 강진아는 매서운 눈초리로 구단수를 찌르듯 바라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너 혹시 이 사태에 뒤에서 한몫 끼는 거야? 도도그룹이 흔들리면 나도 엮인다고. 그럼에도 구단수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웃기네. 도도그룹 필요 없다고 잘난 척하더니 이제 와서 겁나. 강진아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왜 이럴 때 제이스패션 측에 힘을 보태주지 않는 건데? 구단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어느 편도 아니야. 그냥 내가 정한 길 가는 중이니까 신경 꺼. 그 순간 강진아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구단수가 구상하는 그림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강진아가 돌아섰을 때 구단수는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 곧 바빠질 거야. 네가 원하든 말든 곧 판이 확 바뀔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의 낮은 음성이 귓가에 남아 강진아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끝나고 강진아의 머릿속에는 이대로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이스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리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수상쩍은 서류를 든 임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인수합병 소식에 바짝 긴장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한껏 인상을 찌푸린 채 구단수를 호출했습니다. 단수, 이 상황 네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인수합병 터지면서 도도그룹도 정신없고 제이스패션도 위험해. 네가 내 손 주면 당연히 내 편에 서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냐? 황 회장의 말투는 날 선 반말이었으나 그 속엔 조급함도 묻어났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단숨에 막기는 쉽지 않아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차분한 결심이 어른거렸습니다. 황 회장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쳤습니다. 그 말이 다야? 사업 재능 있다고 떠들던 게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구단수는 슬쩍 시선을 돌리며 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최선은 다할 겁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제가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로비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황 회장과 구단수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황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구단수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반겼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죠. 그 말에 남자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황 회장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로 옮겨갔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껏 서류를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크리스. 황 회장은 혹시 들킬세라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이미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린 남자는 구단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인사도 못 드렸네요, 황 회장님. 저는 크리스입니다. 제이스패션과 관련된 일에 조만간 깊이 관여하게 될 사람이라고 해두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자 황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단수는 은은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노력한다고 했죠. 곧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황 회장은 갈등하는 눈빛으로 구단수를 바라보다가 크리스에게서 느껴지는 수상한 기운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황 회장의 머릿속엔 여러 의혹이 뒤엉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수합병 위기가 찾아온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남자 크리스가 등장하고 구단수까지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알게 될 사실은 황 회장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길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로비를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제이스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황 회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크리스라는 인물이 내놓은 서류와 투자 제안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이미 도도그룹과 제이스패션을 동시에 흔드는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황 회장은 서류를 꽉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크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글라스를 벗고 다가오는 순간 황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가 아니라 구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죽었다고만 믿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 회장은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분명 수십 년 전의 사고로 이미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구혜준은 차분하게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저 죽은 줄 아셨죠? 그의 목소리엔 과거의 아픔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겠는지 한 손을 책상에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구혜준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가정을 깨버리셨죠. 하지만 난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곳에서 기회를 기다렸고 단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황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경악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네가 나한테 칼 꽂겠다는 거야? 설마 제이스그룹을 뒤엎으려고 돌아온 거냐? 구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신? 아니요, 내 걸 되찾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다는 말 참 허망하네요. 제가 안 떠났어도 결국 어머니는 날 몰아냈을 거잖아요. 황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머리칼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니? 이사회에서 내 정체를 모두 밝히고 말도 안 되는 서류를 파기시키겠다. 황 회장이 읍소하듯 외쳤습니다. 구혜준은 고개를 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미 합병은 궤도에 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정한 규칙대로 가야 할 겁니다. 어머니가 제 지분을 가져가고 단수까지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 했던 순간부터 이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황 회장은 몸이 휘청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양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네가 내 회사를 뒤엎을 생각을 해? 구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제게 주실 주식입니다. 이제야 돌려받을 때가 됐을 뿐이에요. 그 순간 황 회장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배신감과 패닉이 뒤섞인 그 표정은 두려움마저 담고 있었습니다. 구혜준의 존재 자체가 황 회장이 쌓아온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도 없이 태풍이 몰아치듯 다가온 이 돌발 상황은 황 회장의 세상을 순식간에 뒤엎을 태세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이스패션의 한적한 회의실 안. 맹공이는 복잡한 마음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인데도 건물에 들어온 이유는 혹시라도 구단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구단수가 들어오더니 누군가를 동반했습니다. 인사해. 아버지야.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 맹공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 돌아가셨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혜준은 차분한 표정으로 맹공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혜준이 천천히 다가와 회의실 탁자 옆에 섰습니다. 나는 원래 제이스패션의 후계자로서 지분을 상속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황 회장님,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그걸 막았지. 그래서 차라리 죽은 척하고 해외로 떠났어. 맹공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말에 구단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프랑스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할머니랑 맞서려면 아버지의 지분과 힘이 필요했거든. 사실 너한테 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클 것 같아서. 맹공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회장님이 가만히 있겠어? 구혜준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내 아들 옆에서 힘이 돼줬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이 회사 경영권을 되찾을 거고 단수가 앞장서 이끌 거야. 그리고 너도 단수 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할 거고. 맹공이는 눈물이 고이는 걸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대기발령 통지서에 짓눌려 있었지만 구단수와 구혜준이 펼치는 구도가 너무나 큰 판이라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이런 자리에 껴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구단수는 재빨리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할 용기 없었어. 넌 이미 충분히 자격 있어. 구혜준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을 때 단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프랑스에서도 보고 들었어. 너희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하고 있어. 그 온기 어린 말들의 맹공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 불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희망 어린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거센 벽을 넘어서 이제 구혜준과 구단수가 만들어갈 새로운 경영구조에 본인이 함께 설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맹공이에게 인생을 뒤바꿀 만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황 회장의 그늘에 짓눌려 있던 제이스패션이 서서히 다른 빛을 찾아가려는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이스그룹 본사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수선집 앞. 오드리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데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로 인해 바닥이 젖어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구혜준이었습니다. 오드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당신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놓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구혜준은 젖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사실은 나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잊으려 해도 잊지 못했던 상처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어? 나랑 단수 두고 그냥 떠나버리면 우린 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구혜준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오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랑 단수를 지키려고 했어. 어머니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다 알잖아. 내 집은 빼앗기고 당신까지 외면당했을 때 내가 살아있었다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 거야. 오드리는 그 모든 희생과 거짓이 원망스러워서 동시에 또 고맙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은 척 정말 원망 많이 했어. 혹시 나버린 건가 싶기도 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구혜준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드리. 이제 다시는 안 떠나. 당신도 단수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 순간 오드리의 가슴속에서는 무겁게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단수 늘 아버지 기다렸어. 죽었다고 해도 혹시라도 꿈에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맨날 기다렸어. 구혜준은 고개를 떨구며 알아 그래서 더 돌아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내가 나타나는 순간 어머니가 또 무슨 수를 쓸지 몰랐고 하지만 단수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어. 라며 고백했습니다. 오드리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차가웠던 세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맹렬히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온 구혜준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마지막으로 주저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구혜준은 오드리의 머리칼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야지. 그리고 단수한테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서야 해. 당신이 겪었던 고통, 다시는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수선집 안에는 어느새 말없이 비를 머금은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확인한 두 사람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제이스패션 본사 건물의 고급 회의실. 중앙 테이블 주변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황 회장은 다시 한번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구혜준이 가져온 상속 지분 증거와 이미 진행 중인 인수합병의 결과로 인해 그녀가 발붙일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드리와 구단수까지 모습을 나타내자 황 회장은 맹렬히 눈을 흘겼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 왜 나타나, 오드리? 이제 와서 회사를 빼앗겠다는 거야? 황 회장이 분노를 담아 쏟아내자 오드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안정시키며 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쫓기듯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난 그저 단수를 위해서 그리고 혜준 씨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구혜준은 황 회장을 향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몫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단수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세요. 이미 모든 자료와 주식, 투자금은 제 손에 있습니다. 황 회장은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쥔 채 당장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고 이 회사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옆에 서 있던 구단수가 묵묵히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놓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이스패션을 지켜오신 공로,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쥐고 휘두르시니 결국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황 회장은 구단수를 향해 날 선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까지 내게 등 돌리면 난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니? 그때 오드리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회장님께 미움받으며 도망치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단수를 위해 참아왔죠. 그런데 이제 혜준 씨도 돌아왔고 단수도 어엿한 어른이 됐어요. 이젠 더는 회장님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구혜준이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상속분에 추가로 매수한 주식까지 합하면 경영권은 이제 제 겁니다. 더는 버티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세요. 황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사를 장악하던 그녀가 이제는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내쫓겠다는 거냐? 구단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회장님이 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감사함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맹공이 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만 멈추시고 내려놓으세요. 그 말을 듣자 황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펼쳐진 이 결판은 사실상 황 회장의 패배를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히 한쪽에 있던 오드리는 순간적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망함도 느꼈습니다. 너무 길었던 싸움의 끝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다니.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깔리고 황 회장은 결국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도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 묶인 죄책감과 회한 앞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구단수와 구혜준은 황 회장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잃게 된 황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후회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이 참으로 비정한 가족 싸움이라 평할지 몰라도 결국 이게 황 회장이 선택한 길의 결말이었습니다. 황 회장이 내려오고 회사에 큰 격변이 일어난 지 며칠 뒤 구혜준은 임원들을 소집해 간단한 브리핑을 마친 후 구단수를 별도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구혜준은 조용히 문을 닫고 구단수에게 회의용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단수야, 이건 네가 임시회장 맡을 준비를 해야 해서 정리한 서류들이야. 너라면 제이스패션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구혜준의 눈빛은 엄중하면서도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숨죽인 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내가 이 자리 맡아도 되는 거야? 할머니가 지켜온 회사이기도 하고 아빠가 직접 나서는 게 맞지 않아? 구혜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어머니랑 또 충돌할 거야. 그리고 난 너무 오래 회사에서 떨어져 있었고 지금 상황을 단시간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넌 이미 깊숙이 관여해왔잖아. 내 젊은 감각이 지금 회사에 더 필요해. 구단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그렇게 믿어준다면 나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게. 할머니가 쌓아온 회사, 그리고 아빠가 지키려 했던 이곳 내가 제대로 이끌어 볼게. 구혜준은 그 말에 마음이 놓이는 듯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심해주니 고맙다. 솔직히 네가 없었으면 나도 이 회사에 다시 돌아올 엄두를 못 냈을 거야. 네 용기가 날 움직이게 했어. 구단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솔직히 아직 많이 무섭고 복잡한데 공이랑 아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구혜준은 구단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가족이 버텨주면 되는 거야. 어머니도 언젠간 받아들이시겠지. 적어도 완전히 우릴 외면하진 않으실 거다. 그렇게 대화를 마친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이스 패션 본사 전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회사 외벽에는 아직 황 회장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앞으로의 세월 속에 구단수의 색채가 더해질 것입니다. 구혜주는 구단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책임감과 희망이 가슴 깊숙이 새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맹공이는 대기발령 상태가 갑작스레 해지되어 전격적으로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로 들어가자 사무실 한 구석에 마련된 새 책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과 꽃다발 한 다발이 놓여 있어 그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자리 어때? 마음에 들어? 맹공이가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더 책임감이 실린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다 네가 준비한 거야? 이제 여기서 다시 일해도 되는 거야? 구단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임시회장 직무대행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돌아와줘. 이제 내 곁에서 제대로 디자인하고 네 꿈 펼쳐보자. 맹공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대기발령을 받아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회사 중심부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니 믿기 힘든 기적 같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단수야, 아니 임시회장님. 그녀는 어색하게 존댓말을 억지로 섞으려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구단수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단수라고 해. 사실 곧 호칭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맹공이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호칭이 바뀐다니 또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살짝 수줍어했지만 구단수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아닌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거짓말처럼 작은 상자를 꺼내 보이려다 살짝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은 이른 때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공식 업무부터 시작하자. 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맹공이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새 디자인 라인이야? 아니면 해외 콜라보? 궁금증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단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홀리 프로젝트랑 신규 해외 브랜드 협업 안건. 이건 네가 아니면 안 돼. 맹공이는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둘 사이에는 설렘과 감동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예의상 환영의 미소를 보내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맹공이와 구단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날이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테니까. 구단수가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 뒤엔 곧 찾아올 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혜준이 돌아오고 구단수가 임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점차 황 회장이 쥐고 있던 독선적인 정책들도 완화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어느 날 오드리에게 호출을 받고 예전 수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간판 불이 따스하게 켜진 수선집 안 오드리는 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구나. 맹공이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오드리는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랑 단수 사이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어. 내가 괜히 너희를 떼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미안하다. 맹공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회장님께 찍혀서 어머님께까지 피해드린 거 아닐까 걱정했어요. 오드리는 탕약향이 은은하게 나는 차를 건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난 단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너랑 단수가 정말 맞는 인연인지조차 의심했었거든. 그런데 결국 보니까 네가 단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더라. 맹공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오드리가 보였던 어색하고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혹시라도 상처드린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오드리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혜준이 돌아왔고 단수도 회사를 맡았잖아.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잘 해나가면 돼. 회장님도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맹공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단수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썼어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오드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당부했습니다. 그래, 너희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지. 네가 단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지난날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맹공이는 오드리의 눈빛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상처와 갈등이 있었지만 구혜준의 귀환과 구단수의 성장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마지막으로 맹공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이, 네가 행복해야 단수도 행복해. 그러니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해나가. 맹공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열심히 해볼게요. 제이스패션 사무실 한편 늦은 시간까지 남아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맹공이도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자정 무렵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단수가 슬며시 다가와 어깨너머로 디자인 시안을 살폈습니다. 공희야, 아직도 퇴근 안 했어?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건네며 그 옆에 다가앉았습니다. 맹공이는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보고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 보고서 정리만 하면 돼. 근데 너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왜 왔어? 구단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보러 왔지. 잠깐만 따라와.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맹공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구단수를 믿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사무실 한 구석 회의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작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조명이 켜져 있었고 구혜준과 오드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자 오드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수가 부탁해서 왔어. 깜짝 이벤트라고 하더라. 구혜준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수가 신경 많이 썼다. 그때 구단수가 맹공이를 회의실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공희야, 사실 예전부터 준비하던 게 있었어. 그가 뒷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맹공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거 설마...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단수는 케이스를 열어 눈부신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널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할머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아빠랑 어머니는 널 진심으로 환영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공이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너 항상 내 옆에서 기다려줬잖아. 나도 이제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구혜준과 오드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구혜준이 조용히 다가와 맹공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네. 환영한다, 공이. 단수랑 행복하게 살아. 오드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맹공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회의실 한편에서 조촐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프러포즈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지켜왔던 구단수와 맹공이는 마침내 가족들의 축복 아래 정식으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황 회장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들도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꿈꿔왔던 사랑을 얻은 구단수와 맹공이는 환한 빛이 솟아나는 새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이스패션의 오랜 어둠도 조금씩 물러나듯 사무실 밖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